안녕하세요. 코코스민의 박상빈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4월 초에 이민성에서 발표한 새로운 이민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리는 이민법은 2019년 11월에 처음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11월에 마지막 영주비자 단계가 실행될 예정인 리저널 비자들에 대한 개편 사항들 안내해드립니다. 새로운 비자는 489 SRS 비자라고 불렸었죠. 주정부 혹은 가족 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비저널 비자, 기술이민에서 사용되는 프로비저널 비자가 491, 서브클래스 491 스킬드 워크 리저널 프로비저널 비자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리퀘어먼트들 조건들이 바뀌다 보니까 서브 클래스 자체가 바뀌고 단순한 변경이 아닌 기존에 있던 비자는 이제 폐지가 되고 새로운 비자가 시작되는 이전에 457이 48의 비자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이민성에서 원하는 큰 그림은 이 489 비자 한 개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RSMS 187, 서브 클래스 187인 RSMS Employer Sponsored 비자도 이 똑같은 리저널 비자 형식으로 패턴을 바꿔서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주면서 이민자들이 리저널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고 공부하고 근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비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민자들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고 공부하고 근무하게 만드는 거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도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리저널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자, 491과 494 비자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 이후에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거는 요 191, 그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비자라고 불리는 요 비자가 이제 최종 단계가 됩니다. 현재는 887이라고 불리는 비자가 사용되고 있죠. 489 비자를 갖고 계셨던 분이 2년 이상 리저널 지역에서 거주하시고 1년 이상 풀타임 일을 하신다면은 그때 접수할 수 있는 887 비자가 이제는 491과 494 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요 191 비자를 접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자들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정된 기간, 예를 들면 491과 494는 올 11월 16일부터 그 다음에 191 비자는 요 491과 494 비자가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이후에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489 비자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RSMS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요 11월 16일 비자가 새로 시행되기 전에 489 비자를 접수하신 그런 분들은 모두 다 기존 비자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489 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후에 887 비자 접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올 11월에 변경되는 사항은 요 489 비자가 우선은 그 491 비자로 변경되는 거고요. 11월 16일 날 이제 489 비자는 더 이상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489 비자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신규 접수가 안 된다는 거고요. 기존에 접수됐던 케이스들은 모두 그대로 프로세싱 심사가 됩니다. 489 비자와 동일하게 491 비자도 주정부 후원, 가족 후원 이런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비자고 기존과 동일하게 기술이민이다 보니까 점수제, 그 다음에 리저널 지정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이 비자가 시작되면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기술이민 점수가 변경이 됩니다. 지금 안내되어 있는 새로운 점수표들은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점수표를 사용을 합니다. 11월 16일이 되면은 아마 전체적인 점수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추가 점수가 많이 시행이 되니까요. 이때부터는 RSMS 비자도 접수를 못하게 됩니다. RSMS 비자는 사실상 494 비자가 시작되면서 좀 불리해지는 겁니다. 신청자 입장에서. RSMS는 187 RSMS는 영주 비자였죠. 하지만 494 비자는 프로비저널 비자입니다. 결국은 영주 비자를 바로 신청을 못하고 3년간의 프로비저널 비자 기간을 지나야지만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죠. 현재 RSMS 비자는 Direct Entry, 그 다음에 Transition
스트림으로 해갖고 TRT라고 불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494로 변경되면은 약간 TSS 느낌과 비슷하게 일반적인 그 Employer Sponsored Stream, 결국은 Direct Entry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Labor Agreement Stream, ENS나 482 TSS 비자가 갖고 있는 Labor Agreement Stream도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트림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점수가 11월부터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점수들은 현재 있는 점수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새로 생기는 점수가 몇 가지가 있고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기술 심사를 통과하고 만 45세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당연히 기술 심사 통과된 거는 직업군 리스트에 있어야 되고요. 영어 점수 각과목 6.0 이상을 갖고 계신다면은 기존에 파트너 점수 5점 받았던 것을 5점이 추가돼서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은 싱글 신청자로서 1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싱글 신청자 외에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가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또 똑같은 10점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를 하면서 정부가 나한테 혹은 내 가족한테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기준에서 싱글 신청자 혹은 시민권 영주권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는 한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되지만 그 이외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싱글 신청자한테 그 다음에 시민권과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를 둔 사람한테는 이 추가 점수를 주게 된 겁니다. 그 이외에 배우자가 있지만 기술 심사는 통과 못하고 영어 점수만 각과목 6.0이 있다면 그때 또다시 6.0, 5점이라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영어 점수만 있어도 기본 5점은 배우자가 있다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특수 직종, 연구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스터 리서치 과정이라든지 PhD 그 닥터 과정을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학, 뭐 공학 이런 쪽에 특수 과목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5점을 받았었는데 추가 5점,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 가족 후원, 주정부 후원 받을 때 저희가 489 비자를 신청할 때 10점을 받았었죠. 추가 5점이 붙어서 이제는 15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리조널로 가면 더 유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새로운 그 점수는 전부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모든 기술 이민에는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491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89, 190 모두 적용되므로 다른 분들이 점수가 언제 변합니까? 기준은 11월 16일이시고요. 이 이후에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점수를 반영해야 된다. EOI에 직접 반영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변경사항은 2022년에 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 16일 날 새로운 491과 494 비자가 이제 시행이 되죠. 그 비자를 가지고 최소한 3년을 거주해야지만 191 비자 접수 조건이 됩니다. 191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영주 비자고요. 이 비자가 지금 시행돼도 소용이 없는 게 491과 494 비자를 갖고 3년간 체류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비자의 시행 시점은 3년 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차후에 3년 동안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191 비자의 접수 조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주 비자의 접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최소 3년간 491, 494 비자를 갖고 호주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체류를 하셨어야 하고요. 3년간 매년 최소 수입을 유지하셨어야 되고 각 비자별로 갖고 있는 컨디션들을 잘 이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비자 받으면 받는 거고 거주하면 거주하는 거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3년은 결국 비자 승인 이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하시면 된다는 뜻인데 요 3년간 매년 최소 수입 유지 요거는 미니멈 텍서블 인컴이라 그래서 이 텍서블 인컴이라는 거는 내가 텍스 리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세금 반영되는 수익입니다. 내가 텍스 리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은 결국은 이 텍서블 인컴 자체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텍서블 인컴이 얼마나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텍스 리턴을 한 다음에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인컴에 대한 기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정보는 없는데 이 정보가 나온다면은 그 기준 이상의 급여를 꼭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비자별 컨디션 이행. 뭐 누구나 다 생각하시죠. 나는 비자 컨디션 잘 지키고 있고 그럼 다 된다. 네, 맞습니다.
요 491과 494 비자는 시행이 되면서 비자 컨디션이 조금 더 전에 비해서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워졌다는 뜻은 이전에 RSMS 비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컨디션에 대한 제약이 조금 더 강화된 거죠. 요 491과 494 비자의 특징을 보면은 전부 다 5년간 유효한 비자고요. 그리고 요 8579라고 불리는 컨디션이 붙습니다. 컨디션 4개가 이번에 새로 발표가 돼서 요 491과 494 비자한테 부여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요 8579라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컨디션은 이전에 그 아래 저기 489 비자가 갖고 있었던 리저널 지역에서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더 강화시켜서 무조건 가족, 주신청자, 동반 자녀, 누구든지 거주, 근무, 그 다음에 공부하는 지역이 전부 리저널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시면 비자가 캔슬될 수도 있고요. 차후에 영주 비자를 접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컨디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지키셔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 내가 리저널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나도 우리 가족들도 리저널 지역에서 영주 비자 받을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TSS 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스폰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노미네이션을 접수해야만 됩니다. 요 494 비자는 발표 이후에 90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고요. 그 이야기는 내가 만약에 회사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3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새로운 회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491 비자의 조건에는 당연히 영주권용 기술심사 필요하시고요. 왜냐하면 기술이민이니까 EOI 인비테이션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 EOI 인비테이션은 주정부 후원과 함께 인비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정부 또는 주정부 또는 가족 후원으로서 지정된 주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정해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내 가족 친지가 나를 후원해 주는 경우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조건. 자,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은 요 494 비자를 들어갈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급여죠. 53,900불 이상의 최소 연봉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만 45세 미만이신 분들 들어가실 수 있고요. 영주권용 기술심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용 기술심사가 필수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면제 조건이 있어서 RSMS 때 들어갔었던 조건들과 흡사한 조건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다 100%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력 이후 3년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RSMS 조건과 동일하죠. 영어 성적 각 과목 6.0 필요하시고요.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만 45세 미만이 기본이지만 그 어그리먼트 종류에 따라서는 45세 이상도 가능하실 수는 있고요. 그 위에 영어 능력도 직업 종류에 따라서 6.0 이하의 성적으로 진행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 경력 필요합니다. 자, 191 비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그 영주권 들어갈 때 3년 뒤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8579 리저널 지역에서 거주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요. 3년간 미니멈 텍서블 인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이 텍서블 인컴은 1년간 그 기본적인 급여랑은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들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주요 사항은 이 모든 법은 11월 16일 날 시행됩니다. 지금 당장 비자 접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지금 현재의 기준을 활용한 비자들을 신청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비자 접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올 11월이 되면은 비자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6개월 정도까지는 시간을 주시고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그 변화되는 사항들, 이번에 안내된 내용 이외에 변화되는 사항들도 잘 유념하시고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측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전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코스 이민의 박상빈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